지난 2021년 2월 나사는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찍은 셀카를 공개했습니다. 이 셀카는 지구에서 평균 거리 2억 2,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화성 탐사 로봇들이 어떻게 셀카를 찍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이러한 화성 탐사의 이야기와 함께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셀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 사진 중 어떤 게 실제 화성 사진일까요? 오른쪽의 사진이 나사의 로봇들이 실제로 화성의 먼지투성이 땅을 빙빙 돌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화성의 지표면은 마치 생명체라고는 살 수 없는 버려진 사막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화성 그 자체라는 것만으로도 신비롭게 보입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보다 9년 먼저 도착해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큐리어시티 로버가 보입니다. 놀라운 화성의 진짜 모습을 보내주는 큐리어시티 로버. 큐리어시티 로버가 탐사를 하다 잠깐 쉬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도 그럴 것이 큐리오시티의 하루 일과는 촬영도 하고 구멍도 뚫고 레이저를 쏴 암석의 성분도 파악하고 하루가 24시간 36분이고 1년이 687일인 화성에서 지구 시간으로 10여 년 동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 큐리오시티. 화이팅! 인사이트입니다. 2018년 나사가 보낸 인사이트는 화성의 내부 온도, 지각 활동, 화성의 열분포 등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화성 탐사의 1436번째 날인 2022년 12월 10일에 포착된 이것은 붉은 행성 표면에 있는 인사이트의 지진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이트가 찍은 마지막 사진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21일 나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인사이트가 영원히 잠든 듯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수북한 마지막 셀카를 보내왔습니다. 남은 전력이 빠듯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셀프 사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파이팅해야 할 친구가 하나 더 있죠. 역사상 최초로 화성에서 동력 비행을 한 인제니어티입니다. 화성의 평균 지표면 대기압은 지구 해수면 대기압의 0.65%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구에서는 29km 고도의 기압과 비슷한 수준이죠. 이처럼 희박한 대기에서 드론이 비행하려면 프로펠러를 매우 빠르게 회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인제니어티의 동축 반전 로터는 회전수가 무려 2400rpm이나 됩니다. 참고로 헬리콥터의 회전 속도는 250에서 600rpm이니까 굉장한 회전수네요. 이 굉장한 인제니어티의 절친인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지표면에서 찍은 셀카를 보내왔습니다. 여기 퍼서비어런스가 채취한 샘플도 보이네요. 나사의 계획대로라면 여기 보이는 샘플은 2033년에 지구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나사의 화성 샘플 귀환 미션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으로 곧 찾아뵐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정기적으로 셀카를 찍는 이유는 셀카를 통해 로버의 마모 상태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어서라고 나사의 엔지니어들은 말합니다. 탐사선이 셀카를 찍는 방법은 로봇 팔 끝에 있는 왓슨이라는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왓슨 카메라는 과학적 분석을 위한 암석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찍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화각이 좁아서 로봇 팔을 완전히 뻗어도 로봇 전체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로봇을 포착하기 위해 여러 개의 이미지를 찍은 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왓슨 카메라 센서를 동일한 위치에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미지 프레임을 찍기 위해서는 로봇팔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셀카를 찍는 데에는 로봇팔 동작과 영상 촬영에 최대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셀카에서 로봇팔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충분한 중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연결할 때 로봇팔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셀카를 만들기 위해서 한 팀의 사람들이 함께 작업하는데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62개의 이미지를 함께 연결해서 셀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셀카를 찍을 때 팔로 카메라를 내밀고 자신의 얼굴과 상체를 하나의 이미지로 촬영하는 것과는 다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네요.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여러 임무 중 하나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여러 첨단 기술들, 그중 퍼서비어런스 로버의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화성 표면을 자율적으로 이동하며 화성의 다양한 지형과 장애물들을 우회하며 탐사합니다. 이 기술은 지구에서 떨어져 있는 로버가 화성의 지형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화성의 토양 및 암석 채집 및 분석에 사용된 기술들을 활용하여 지구와 물리학, 화학 및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며 인류의 우주 탐사와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구에서의 광물 및 에너지 자원 탐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서비어런스 로버에서 사용된 기술들은 미래의 우주 탐사 및 지구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화성에서의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제 화성 지표면에 서 있는 것처럼 실제 화성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녹음까지 한 거죠. 우리가 소리를 듣는 원리는 소리의 파동이 고마까지 전달돼서 진동을 느끼는 것인데요. 공기가 대부분인 지구와는 달리 화성의 대기에는 96%의 이산화탄소가 높은 음의 소리를 흡수하고 낮은 음만 남겨놓기 때문에 높은 음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보실까요? 5천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사막 같은 화성에서 부는 바람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로버가 화성에서 운전을 하는 영상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바위와 돌이 많은 지형을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화성에서 본 하늘의 모습 궁금하시죠? 화성에서 본 태양의 모습입니다. 메르쿠산 위로 하늘을 보니 화성에 구름이 보입니다. 화성에서 해가 지는 일몰 사진입니다. 화성의 노을은 지구와 반대로 푸른색인 것이 인상적이네요. 지구 모습입니다. 달도 보입니다. 화성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은 지구입니다. 화성에서 망원경으로 지구와 달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멋진 화성 탐사 여행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땅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하나인 셀카를 찍어 화성의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서의 탐사 과정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어떻게 화성 지형을 탐색하는지, 이런 탐사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뭔가 놀라우면서도 저기에서 살 수 있을까? 인간이 화성에 정착해서 사는 상상을 하는 것은 설레지만 현실적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인간, 화성을 정복하는 날도 머지않은 듯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끝없는 지식의 탐험과 발견에 달려 있습니다. 퓨처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우주, 기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을 탐험할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지식을 더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더 많은 지식으로 미래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안녕!